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부녀가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하는 여행. 그 시작은 딸이 아버지 몰래 시작한 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일상에 활기를 돋구어준 기막힌 동행. 조금 뒤 함께 듣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바이크 듣고 욜로졸로 바이크 여행을 쓰신 다람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다람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욜로졸로 여행하는 유튜버 다람,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또는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람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람다가 본명은 아니시죠? 네, 제 이름의 다람을 거꾸로 해서 람다라는 이름으로 활동명을 짓게 됐어요. 네, 원래 이름은 이다람. 이다람입니다. 이다람이고 네. 다람을 거꾸로 해서 람다라는 필명 네, 맞습니다. 쓰신 거예요. 네. 오늘 가져오신 책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욜로졸로 바이크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바이크라는 취미를 가지고 이곳저곳 여행한 지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네. 바이크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과 여행담들을 차곡차곡 담아본 에세이입니다. 네. 그 아버지와 함께 바이크를 타신다고 들었어요? 네,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네. 아빠께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바이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던 가족분들이 몇몇 계셨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더욱 완강하게 바이크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었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제가 몰래 바이크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께 바이크를 이제 고백해야겠다 마음 먹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날을 계기로 바이크를 슬쩍 보여드리기도 하고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아빠와 함께 바이크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따님은 지금 바이크를 타시잖아요. 네네. 타시기 전에 아빠도 바이크를 타셨어요? 아빠는 그 결혼하시기 전에 네. 형님의 바이크를 몇 번 빌려서 타셨었대요. 그래서 엄마랑 연애하시면서 뒤에도 이렇게 태워서 집에도 데려다 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해는 또 안 했군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딸이 타니까 네네네. 함께 타신 거예요. 관심을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책 속에 보니까 원래는 작가님께서 먼저 5년 동안 몰래 바이크를 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라이딩에 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뭔가 이게 속도를 냈을 때 바람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유로운 기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쿠터의 매력에 우연치 않게 빠져서 그런 이제 이쁘게 튜닝된 바이크들을 개인 홈페이지 그 당시 싸이월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려놓고 이제 로망을 꿈꾸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내가 언젠간 정말 바이크를 타고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잊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갑자기 훅 하고 맞다. 내가 바이크를 타는 게 꿈이었는데 하면서 나 타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바이크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잊고 지내던 갑자기 바이크가 생각났어요. 네. 그 바이크 하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작가님은 생각하시면 바로 실천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바로 실천했어요. 바로? 네. 뭔가 그때의 삶이 되게 무료하고 심심하고 뭔가 새로운 취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바이크다. 내가 이 바이크를 타고 유유자적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야겠다. 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위에 친구분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바이크 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더 등 떠밀어서 더 빠르게 입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확실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도 친분도 관계도 그렇게 맺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타다가 아버지께 라이딩을 권유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아빠한테 그 바이크를 탄다고 고백을 하고 사실 반응이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빠가 그냥
야 무슨 바이크야라고 호통만 치시고 음. 안전하게 잘 타고 다녀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지만 우리 딸이 바이크를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막상 제 바이크를 보여드리니까 소년의 웃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바이크를 보여드리니까 아빠가 또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는 기색을 보이시길래 같이 타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원주로 내려와서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함께 취미를 즐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권유해드렸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떠나셨군요. 네. 바이크 사고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버님이 쓸쓸하시겠어요? 외로우시고.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저랑 같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제 뭐 2, 3년 정도는 제가 이제 아빠 옆에서 잠도 같이 잘 정도로 많이 네. 외로워하시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더 네. 걱정하실 것 같아. 바이크 사고나 이런 네, 것들에 맞아요. 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뭐 바이크 사고는 아니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자가 우선으로 지금 같이 다니고 네.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작가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바이크 권유를 하셨는데 네. 그때 아버님의 반응은 어떻냐? 아빠의 반응은 정말 시큰둥하게 한번 타볼까라는 반응이셨어요. 네. 그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분이 막상 바이크를 보시고 설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한테 깜짝 선물을 해드렸어요. 바이크를. 아빠께서 인생 2막이 시작된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크를 사주셨군요. 네. 제가 아빠께 이런 마음을 뛰게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선물로 큰맘 먹고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상당히 네. 다시 인생의 활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 보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빠를. 네. 그래서 아빠가 너 연예인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람 작가님께서 선곡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선곡해 주셨습니까? 네, 제 자작곡이고요. 봄춘 빛날 희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를 그리는 그런 마음에 만든 자작곡인데요. 네. 어머니 성함이 이자, 춘자, 희자 하셨는데 그 이름을 따서 제목과 가사를 쓰게 되었어요. 네. 라디오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면 어디선가 엄마가 전파를 타고 이 노래를 듣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네. 곡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람다 작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람다의 봄춘 빛날 희 듣고 오겠습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다람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이제 아버지와 딸의 바이크 여행이 네. 시작됐어요. 네. 어디 가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살고 있는 원주 근교도 많이 다니고 네. 멀리로는 제주도, 구미, 여수 그리고 강원도 7번 국도 일주, 뭐 단양, 영월 등 아주 많은 곳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는 바이크 선적 일을 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저희 부녀에게 제주도 여행을 선물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아빠가 또 비행기를 처음 타셨었어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딸이 뭐 비행기 태워준다 뭐 그런 네. 말이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구독자분을 따라서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네, 여태 일만 하시느라고 비행기를 못 타보셨었는데 네. 딸 덕분에. 네. 아빠가 딸 덕분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네. 내 딸은 언제 해주나. 뭐 동행을 떠나실 때 뭐 장소를 협의해서 고르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딱히 협의해서 고른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가자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빠가 한번 뭐 나 따라와봐 좋은 곳이 있어 그러면 저 따라가고 네. 또 반대로 제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부담 없이 어디든 그냥 가자 하면 가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번씩이나 가세요? 최근에는 많이 못 갔는데 한 달에 4번씩 갈 때도 있고 네. 주말마다 가거나 뭐 적으면 2번 이렇게 가는 편이에요. 주말마다 한번 네. 떠나시는군요. 네. 주말만 되면 몸이 근질근질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또 이제 막 봄이 이제 지금은 추워서 많이 못 하는데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바이크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와 라이딩을 하시잖아요. 네, 네. 또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빠와 딸이 함께 라이딩을 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집 앞에 MBC가 있는데 MBC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SBS의 한 프로그램에 여행 특파원이 되어서 진짜 너무 뜨거운 그런 여름에 셀프로 촬영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사실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방송도 출연하셨고. 네. 오늘 또 경인 방송도 출연하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네. 긴장도 안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함께 바이크를 탄다는 건 또 네. 차를 함께 타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물론 차로 여행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창문을 열면 시원한 기분을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픈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그런 시원하고 짜릿한 기분이 계속해서 느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눈앞에 멋진 풍경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고 그리고 계절의 향기 그리고 오롯이 느껴지는 햇살과 그런 오감들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는 게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딱 타시고 가시면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가시다가 쉬시고 그러시게 하시나요? 네, 쉴 때도 있고 네. 안 쉴 때도 있어요.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안 쉴 때도 있고 근데 스트레칭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주 쉬진 못하더라도 한 번씩 오래 타면은 막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몸이 긴장한 상태로 가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또 이렇게 세게 불어오니까 자주 쉬진 않더라도 스트레칭은 네. 꼭 해야 된다. 안전하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작가님보다 아버지가 더 기다리시고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가냐고. 언제 가냐고. 요즘에 왜 이렇게 같이 안 타주냐면서 빨리 좀 가자 놀러 가자 하시고 계시죠. 네. 지난해 작가님의 오랜 버킷리스트를 이뤘다고 들었어요. 네. 버킷리스트가 전국 일주를 떠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늘 생각만 해왔고 용기가 없어서 미뤄왔었는데 총 7일간 1,300km 정도를 네. 달렸어요. 사실 날씨도 많이 덥고 출발하면서 카메라도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여행길에 오르니까 왜 이 좁은 걸 이제 시작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집을 좋아하는 집순이라서 밖을 잘 안 나가서 네. 삶이 참 무료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국 일주를 하면서 한 해수욕장에서 만난 가수분의 라이브를 바다를 배경으로 감상하기도 하고 또 아빠와 동년배인 분을 만나서 청춘에 대해 함께 논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마주한 이런 모든 일들이 선물 같고 꿈만 같았어요. 과연 제가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추억들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주저하지 말고 네. 떠나라. 네.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일단 실천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길은 어디든 이어지기 마련이고 또 시작이 없다면 이 모든 기회와 추억들도 만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전국 일주는 저한테 많은 용기와 깨달음을 줬고 그리고 그 하나의 장면이 영화처럼 눈물 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네. 주저하지 말고 떠나라. 네. 실천해라. 네, 그렇죠. 누구나 이번에는 이걸 해야지 마음 먹잖아요. 네. 연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연초 순간 딱 그냥 일상에 묻히다 보면 네. 또 잊어먹게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잊고 있다가 마음 먹고 떠나니까 정말 선물들을 한아름 이렇게 안고 온 기분이었어요.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책을 읽고 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만 꼭 라이딩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꿈으로만 뭐 남겨두었던 걸 시도해 보는 거. 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네. 언제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꿈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단 한 걸음의 용기를 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크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고요. 네. 그리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를 얻게 되었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목적지에 다다르고야만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이크 여행을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을 만나기도 하고 되돌아보면 이제 온몸이 비에 젖어서 고생한 기억들이 더욱 진하게 남는 것 같아요. 네.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사실 기억에 많이 남지 않잖아요. 그 목적지로 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가 기억에 그렇죠. 많이 남죠. 네. 그래서 바이크 여행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가진 않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나, 그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실천을 하되 그 실천을 걸으면서 그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가다 보면 설렘을 가지고 가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장면들이 막 있는데 오히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그게 기대의 그렇죠, 맞죠. 만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다 보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 그렇죠. 또 과정 속에서 봤던 풍경들, 그런 과정들이 기억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맞아요. 그것은 목적지가 기대만큼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과정을 또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정을 즐기는 거 꼭 지금 우리 청춘들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경쟁도 이겨내야 되고 막 그런데 그 과정을 참 즐기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전국 일주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작가님께서는 다람 작가님께서는 그걸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저도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또 작가님께서 어떤 노래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라는 곡인데요. 네. 평소 즐겨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 가사에 아직 많은 길이 남았고 때론 주저앉고 싶어도 웃으며 넘긴다라는 가사말이 와닿더라고요. 네. 여행 내내 많이 듣기도 한 노래이기도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여행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죠. 네네, 노래를 정말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헬멧 아니라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크게 불러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1인 노래방을 그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달리곤 하죠. 아버지도 노래 부르면서 가세요? 네, 아빠도 저랑 라이딩 할 때 트로트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몰랐던 트로트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빠 덕분에.
그렇게 서로 노래 부르면서 네. 주고받으면서 네, 가면 맞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제이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다람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라이딩을 하잖아요. 네. 라이딩을 하다 보면 라이딩 하시는 분들과 네. 많이 소통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라이더끼리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네. 약간 문화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이렇게 바이크가 지나가면 서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네.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굴도 잘 안 보이잖아. 네, 그런데도 뭔가 이런 동질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바이크를 왜 좋아서 타는데 왜 좋아서 타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이게 느껴지니까 느껴지니까. 너무 신나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의사소통도 할 것 같은데 네.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뭐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 저희 원주 근처에서 제가 살고 있는 원주 근처는 양만장이라고 양평 네.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 아, 이제 거기는 이제 서울에서 바이크를 타고 쉬러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주말 같은 데 가면은 바이크들이 진짜 막 수십 대가 막 몰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장소도 있고. 바이크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이 특히 많잖아요. 네. 여자분들도 어떻게 많이 있나요? 최근에는 여성 라이더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유튜버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남녀분이 같이 가시는 부부 같더라고요. 아, 혹시 우리 작가님 또 부부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타시는 거 아닐까 드는데 둘이 하면서 네. 서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면서 재밌게 국도인데 네.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 부럽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작가님께 부탁드릴 시간이에요. 아, 책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문장 읽어주실 시간인데 준비해 오셨죠? 네네. 두 문장 준비해왔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스로틀을 얼마나 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늘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두 문장입니다. 네. 브레이크 또 뜻밖의 선물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특별히 마음에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남들과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될 때라든지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조바심을 갖게 될 때 어디든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달리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네.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지만 저도 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두 문장을 선택해봤습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정원, 나만의 길을 만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아버지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위험하긴 하니까 걱정은 되는데 네, 엄마로서. 하나의 네. 꿈이기도 해요. 이게 가족과 또 라이딩을 하는 게 또 아빠랑 지금 저희 아빠랑도 이제 손주들 같이 타면 좋겠지만 네. 제가 또 이제 결혼도 그럼 빨리 해야 되고 네, 어쨌든 가족들이랑 타보고 싶어요. 네. 네. 그 어머니가 또 끌고 가면 네.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안전 장비 다 이렇게 다 해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 그런 취미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공부만 시키고 취미 이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최민수 배우분이 아드님하고 같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걸 꿈꾸긴 했어요. 아들이랑 이렇게 타고 네. 다니는 것. 앞으로 기대가 되고 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바이크를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부모님 몰래 바이크를 타고 계신 분들 몰래.
그리고 네. 바이크에 큰 관심이 없으셔도 가슴 뛰는 청춘을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네. 나는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것들. 네, 제가 이제 바이크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도전의 연속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어떻습니까? 이번이 첫 책인가요? 네, 첫 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해요. 책을 계속 쓰실 건지도 궁금하고. 책은 천천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바이크로 달리는 해외여행 계획하고 해외여행. 있는데 네. 많이 다니다 보면 책도 또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잠시 멈췄던 개인 음악 앨범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 음악 앨범. 네. 아, 그것도 기대가 돼요. 오늘 노래 두 곡 들었잖아요. 네. 본인의 노래. 네. 어떻습니까? 요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또 그 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네. 그게 정말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앞서 말했듯이 나만의 속도로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어요. 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네. 누구나 지금 또 청춘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어떨까? 궁금하고. 누구나 하는 고민이긴 하죠. 네. 그런데 미래는 제가 살아보니까 네. 미래는 꿈꾸는 대로 네. 꿈꾸는 꿈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계가 돼요. 아.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가 나네요. 진짜. 네. 미래는 꿈을 얼마나 꾸느냐, 그걸 또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꿈을 꾸면 어떻게든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게 되거든요. 좋은 말씀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청춘들이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드립니다. 네, 네.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는 네. 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어쩌다가 바이크를 타게 됐고 또 어쩌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또 어쩌다 방송 출연, 책을 내게 되고 이렇게 어쩌다 라디오까지 출연하게 되었네요. 네.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이 뜻밖의 선물 같아요. 네. 저 잘 해내고 있는 거 맞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은 기운, 용기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만의 행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다람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람 작가는 아버지와 함께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뒤 그의 소년 같은 웃음을 여러 번 보았다고 합니다. 한평생 일만 해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청춘의 정의를 다시 생각했고요. 좋아하는 걸 하며 활력 넘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청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모두의 청춘을 응원하는 이다람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디펑스의 비바 청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